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전에 남편과 결혼했고, 이제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두 아이를 낳았는데, 그들을 보면서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렀는지 느꼈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이란 참으로 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산도 변한다고 하죠. 결혼하기 전에는 적당한 규모의 회사에서 근무하며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그의 외모와 마음가짐, 사업에 전념하는 데서 느껴지는 멋진 모습에 끌려 연애하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첫 아이를 낳고 난 후 저는 직장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렇듯 아이를 낳으면서 자연스레 육아와 가사에만 전념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경력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수입을 가져오기 때문에 나는 아이를 키우는 데만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첫 달을 열심히 보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남편의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몰랐고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에 아주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한다는 말을 듣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 못했어요. 적어도 결혼 전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물어봤어야 했거나 실제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어야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걸 왜 생각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실상은 남편이 자체적으로 무엇을 개발한 것도 아니고 남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이런 실속 없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달라지기 전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이를 낳는 것을 미루고 제가라도 직장을 찾았을 텐데 아이가 이미 생겨버려서 저 또한 손발이 꽁꽁 묶인 상황이어서 난처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남편이 돈을 잘 못 벌어오고 사업이 어렵다는 말을 하니까 이 기회에 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라고 했어요. 여보, 어차피 사업이 어려우면 오래 하기 힘들다면 그냥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 형하고 해서 어린이집 사업을 하는데 태희도 한창 클 때여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야. 딸을 어린이집에 다니게 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비만 해도 만만치 않아. 아주버님께서랑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언급하기는 조심스러운데 이 정도에서 중단하는 게 옳은 것 같아. 태희란 나는 당신만을 위해 살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수입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야. 남편에게 현실적으로 말해봐도 우리 형이랑 하는 일이니까 쉽게 중단시킬 수 없다고 생각해. 그러나 누나도 거의 연락을 안 해주고 거의 혼자서 해나가야 하니까 우리끼리 노력해서 이어가야 해. 여기서 나 혼자 살겠다고 말하면 형이 혼란스러워할 것 같다. 혼자서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조금 참으면 다시 사업이 잘 될 거라고만 하고 제 얘기는 듣지도 않았거든요. 우리 형편이 언제까지 손가락만 빨며 기다릴 수는 없는데 그렇게 편한 소리만 하니까 짜증이 났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등장해서 형제끼리 잘 버텨야 한다며 부추기고 계시더니 남편한테 전화하시더니 형이랑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긴 생은 새옹지마 라면서 그렇게 버텨봐야 할 것 같다고 하고 있네요. 내가 너희 두 형제만 믿고 산다. 난 너희 둘을 믿고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최근 너희 두가 연락을 잘 안 하니 너희 둘이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해. 알았다는 말씀을 했지만 연설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게 하신 말씀은 아니었고 제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제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남편은 그냥 번임 생각만 하고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매일 출근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둘째 딸도 낳은 상황이어서 정말 이런 상황에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둘째를 낳은 후에 몸과 마음이 너무 고달프고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이대로라면 큰일이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구직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을 찾아보려는 생각으로 매일 구직 사이트를 보고 신문 구인 광고도 확인하며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노력했지만 만약 서울이나 대도시에 살았다면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뭐라도 빨리 구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일자리도 많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방에 사는 것이라 그런지 일자리가 마땅치 않았어요. 그렇다고 당장 서울까지 가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자녀를 키우면서 일할 만한 곳을 찾아야 했지만 시간이나 보수, 여러 조건이 잘 맞는 곳이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기에만 시간을 소비했어요.
친정이 멀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웠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결책 없이 발만 덩그러니 놓고 있는 상황이었죠. 여보, 내가 친구한테 일자리를 하나 소개받았는데 한번 해볼래? 여기서 일을 조금 멀게 느낀 게 있는데 휴가철에만 밀려서 1년치 수입을 올리는 음식점이래. 내 친구가 운영하는 곳이라 믿을 만할 거야. 거기서 숙식도 해결되고 휴가철에 한 달 정도 가서 일하고 오는 거 어때? 아이들에 관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챙겨줄 테니까. 우리 딸들이랑도 친하니까 일단 아이들을 잘 볼 수 있을 거야. 당신이 돈을 벌어오면 나도 얼른 일을 찾아보면서 함께 돈을 벌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자고 하는 거야. 남편이 갑작스러운 제안을 하는 거야. 저는 조건은 괜찮은데 애들하고 떨어져서 일해야 한다는 점이 좀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우리 처지에 찬밥이나 더운 밥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의 말을 듣고 안내받은 주소대로 식당에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오랜만에 경치를 구경하는 것도 제일 커트하고 살던 곳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는 생각에 조금은 설레기도 했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산과 강 그리고 서쪽으로 남까지 보이는 풍경이 새삼스럽기는 했지만 육아와 생활고에 지친 마음으로는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았어요. 차 안에서 할 일이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참고 버티려고 하며 남편과 자녀들에게 보탬이 돼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찾아가 봤어요. 근데 식당이 뭔가 좀 이상했어요. 식당이라면 대부분 통유리로 되어 있거나 누가 봐도 음식점으로 보일 만한 외관이어야 하죠. 남편이 소개해준 것은 간판의 이름부터가 심상치가 않고 매장 안이 하나도 안 보이게 나무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싶어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기웃거리니깐 지나가던 분이 저한테 아줌마, 왜 술집에서 깨울 거래요? 여기서 일하려고 돈이 급해도 그렇지. 이런 데서 일하지 마요. 여기 질 나쁜데요 라고 하며 가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뭔가 새하게 느껴진 게요. 괜히 축이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했죠. 당시에는 정신을 차리던 중이었고 어떻게 쟤를 술집으로 보낼 수가 있는지 의문했어요. 여기에서 한번 봐봐. 이곳이 음식점이라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지나갈 때 왜 술집을 들여다보느냐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돈이 급해서라도 이런 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당신이 내 말을 듣고 다른 데에 취직했다면 내가 이런 고생을 할 필요는 없을 텐데요. 계속 형님 하는데도 자식은 굶을 정도로 다른 말을 할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집안을 책임지고 애들을 키우면서 당신이 돈을 벌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내가 모은 돈으로 겨우 버텨왔는데 집안 식구들은 다 내팽개쳐버리고 있는 약해지는 자존심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지도 않고 무모한 요구를 하며 이상한 행동을 한다. 하지만 어차피 내 자식도 2명이니 돌봐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일을 하며 지내야 하는데 이젠 아내를 술집에 보내기까지 해 미쳤어. 그런데 아내도 할 일이 없어서 이상한 곳에 보내기 시작하는구나. 난 이렇게 하는 곳에서는 일을 못해. 당신은 사업을 포기하고 제대로 된 직장을 찾아 돈을 벌어와야 돼. 아니면 직접 이리 와서 가게를 봐주고 내게 일을 시키도록 하거나. 그런 데서 아내를 보낼 생각을 하지 말고. 아내를 이런 곳에 보낼 생각을 해서 쉴 틈 없이 나를 공격해. 남편은 제 말에 당황한 건지 미안해. 나는 그냥 친구의 전화를 받았어. 괜찮은 곳인 줄 알았어. 이상한 곳인 줄 알았으면 절대 당신을 안 보냈지. 내가 다 미안해. 일단 다시 집으로 와. 나도 얼른 일자리를 알아볼게. 여태 당신 덕분에 겨우 버텨온 거 나도 알아. 미안해.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나도 돈 빨리 벌어올 테니까. 조금만 버텨주라라며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던 거라고요.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나서 하루만 여기서 자고 내려갈까 했어요. 그냥 찜질방에서 하루 쉬고 마음을 추스른 뒤에 내려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차비며 간단히 식사를 해결할 돈은 들고 왔으니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전환이라도 하고 싶어서 정처 없이 걸었어요.
여태까지 아이들을 보살피고 집안일을 하느라 밖으로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트를 가거나 어린이집에 갔을 때만 나갔는데 맨날 집에만 있었어요. 이렇게 된 기회를 살려서 바깥 공기를 마음껏 즐길까 싶어서 걸어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하면 들려서 밥을 먹고 근처 찜질방 등을 알아보고 잠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곳이 관광지인지 은근히 사람들도 많았고 상가들이 다 활기차 보이더라고요. 분위기 자체가 괜찮아 보여서 이것저것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차라리 여기에 온 김에 다른 직업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땅한 곳이 없으면 다시 집에 돌아가겠죠. 찾아보면 됩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 식당이든 어디든 일할 만한 곳을 찾아봤어요. 만약 이런 곳이 없다면 다음 날은 바로 집에 가면 되니까요. 혹시 내 인연이 닿을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들었어요. 다만 제가 술집을 보고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일반적인 호프집이나 깔끔한 술집이어도 왠지 싫더라고요. 남자들이 많은 곳은 눈길도 주기 싫었어요. 한번 크게 내리니까 괜히 남자들이 많아서 뭔가 오글거리는 가게는 지나가기만 해도 기분이 말끔해지는 거 있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지만 마음이 상해서 계속해서 우울해졌어요. 하지만 대체로 술집이 잘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술을 파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는 건전한 선택이기는 하지만 술집에서 일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적합한 일이 뭔지 생각하며 주변을 맴돌았고 번화가를 걷다가 어떤 작은 식당이 눈에 띄었어요. 그 식당은 크지 않았고 화려한 간판이나 멋진 인테리어는 전혀 없었어요. 단지 소박한 가정식 음식점 같은 느낌이었어요. 깔끔한 백반집이나 가정식 식당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일반적인 음식점보다는 뭔가 세련되고 정갈한 분위기였어요. 물론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규모도 작았고 대중적이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곳은 사장님 혼자 운영하면서 겨우 유지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출입문에 직원 구함디라는 글자가 큼직하게 쓰인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미성년자만 아니면 되고 성실하게 오래 일할 사람을 구한다고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 봤죠. 왠지 저를 위해 붙은 권고가 아닐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는 일이라면 설거지도 당장 할 수 있었고 여기 배워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초보자인 저도 쉽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특별히 까다로운 조건도 없어서 용기를 내고 문을 열었어요. 들어가 보니 이제 막 저녁 장사를 끝내고 뒷정리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물소리가 나자 사장님이 부엌에서 밖을 내다보시고 나오셨어요. 사장님은 제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신 여성 사장님이셨어요. 저는 바로 문 옆에 적혀있는 직원 신청서를 보고 들어갔는데요. 혹시 지금도 일할 사람을 구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일단 앉으라고 하셔서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내주셨어요. 음료수는 분명 차가운 것이었지만 사장님의 표정이나 행동, 그리고 말투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져서 그런지 음료수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사장님은 차분하게 제 나이가 몇 살이냐, 비슷한 일을 해본 적이 있냐, 어디에 사냐, 애가 있냐 등 다양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비슷한 일은 해본 적은 없지만 집에서 살림과 자녀 양육, 음식 만들기와 설거지를 충분히 해봤어요. 지금 남편의 사업도 잘 되지 않고 수입이 하나도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도 굳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소개해 주셔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이 일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상한 것은 없었고 이렇게까지 오게 된 까닭에 혹시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궁금해서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마침 여기 광고를 보고 그냥 들어왔어요. 다른 곳에서 예쁜 딸 둘 놓고 일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저도 그런 심정을 잘 아는데 가족들을 부양하려면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솔직히 식당에서 일한 적이 없어서 부족할 것 같지만 만일 참여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께는 털어놓았는데 저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엄마가 되면 못할 일이 없죠? 당장 내 아이들이 굶어가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면 고생하는 게 더 좋겠지 않습니까? 여기는 식당뿐만 아니라 펜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펜션은 여기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펜션 손님들이 아침과 저녁을 식사하러 많이 오는 편입니다. 뒷마당에는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주방을 맡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 함께 일하던 친구가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기로 해서 급히 다른 분을 찾아서 고용했습니다. 홀서빙과 설거지, 음식 조리까지 혼자서 모두 처리하기에는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적당한 분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 출신이라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꾸준히 할 수 있겠냐고 물으셨을 때 제가 이 기회를 놓치면 남편과 계속해서 돈 때문에 걱정할 것 같아서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즉시 일하겠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이미 1위까지 와서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열심히 할 테니 장소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주무실 곳만 좀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펜션도 운영하시니 거기서 자도 된다고 했어요. 대신 펜션 관리도 함께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보수는 섭섭하지 않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타지에서 온 것이니까 일단은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나중에 차차 적응되면 임금도 더 올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숙식 제공만 해도 이게 어디냐 하는 마음이었는데 시급도 다른 데보다 훨씬 높게 쳐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던지 몰라요. 사장님 손을 덥석 잡고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절박했거든요. 당장 내일 애들한테 뭘 해줘야 하나, 뭐 사달이라도 하면 어떻게 둘러대야 할지 그런 걱정으로 하루하루 힘들었어요. 남편은 말로만 이제 사업이 된다 돈을 벌 거라고 했지만 매번 빈손으로 집에 들어오기 일쑤였고요. 먹거든 입을 것이 풍부한 현대 세상에 당장 아이들이 먹이는데 필요한 게 없다는 현실에 혼자서 많이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장님을 만나고 괜찮은 직장을 구한 게 어디 있을까 생각해보면 40여 년을 살아온 결과로서 얼굴만 봐도 대충 그 상대방의 성향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여기 계신 사장님은 정말 인정 많고 친절한 분이시었고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있어 남는 시간에는 휴가도 편안히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이들을 보지 못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매일 영상 통화를 하고 가끔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 함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달래며 마음을 굳혔어요. 일단 사장님하고 일하기로 결정했고 펜션 빈 방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나 여기서 우연히 좋은 일자리를 구했어. 식당이랑 펜션을 같이 하는 곳인데 펜션 빈 방에서 자게 해주시고 숙식을 제공해주고 보수도 괜찮은데 식당 일과 펜션 일을 전부 다 해야 해. 한가할 때 조율해서 쓰면 된다고 하니까 가끔 집에 가서 아이들을 보고 올 거야. 당신도 빨리 자리를 잡아서 아이들에게 부족함 없이 잘해주려면 우리 둘 다 희생해야 해. 아이들과 떨어지는 게 속상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나 없는 동안 아이들을 잘 돌봤을 거야. 밥 먹기를 특히 잘 챙겨줘야 한다고 남편에게 신중히 부탁했더니 알겠어. 나도 여기서 빨리 일을 구해볼게 라고 대답했다. 항상 당신을 고생시켜서 미안하고 그리고 애들을 잘 돌보고 우리 어머니를 도와줄 테니까 함께 잘 해보자. 라미야 남편도 차분하게 말했다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콧물처럼 흘렀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지켜낼 수 없는 입장이니 굳게 참아야겠다. 새로운 내일을 위해 씻고 잠들었다.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는지 금방 잠에 빠졌고 다음 날부터 제가 열심히 일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성실하고 일할 가치가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원하셨던 내용이라면 아래와 같이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은 힘든 편이었어요. 음식은 사장님과 주방에서 일을 보는 분들이 다 하셨지만 설거지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더구나 제가 휴가철에 업무를 시작하면서 첫날부터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설거지뿐만 아니라 홀서빙을 하고 휴식을 가질 틈만 나면 펜션방 청소와 비품 관리까지 모든 일을 다 해야 했어요. 그래서 첫날 정신없는 하루가 지나갔죠.
처음에는 익숙치 않아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열심히 일하고 배우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정도 숙련도가 높아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바쁠지라도 조금씩 가능하게 돼 있어요. 혼자 조용히 쉴 수 있는 여유도 생겼어요. 시간이 나면 자식들과 전화를 하거나 어린이집 선생님과 통화하며 자식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면 다시 힘이 솟아나요. 그런데 남편은 일을 시작할 거라고 했지만 약속과 달리 항상 변명을 하며 돈을 벌지 않아요. 때때로 저녁에 화가 나서 나만 여기서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아이들도 못 보고 함께 맛있는 음식도 못 먹으면서 겨우겨우 버티는데 너는 뭘 하고 있는 거야? 돈을 번다며 일자리를 다시 찾는다며 왜 아직도 아무 소식도 없어? 라고 물으며 혼란스럽습니다. 생산직이라도 들어가서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아이들은 종일 어린이집에서 보내잖아. 당신이 크게 신경 써야 할 것도 없어 정말. 늦으면 어머니도 계시고 저희 집의 상황을 한마디 퍼부숴버리면 남편은 나 놀고 싶어서 일 안 구해지는 걸 어떻게 해야 해. 그리고 당신의 수입으로 우선은 버틸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돼?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야? 내가 사업 망하고 싶어서 망했어. 아니면 동네방네 남편 모자라고 사업 망아 먹었다. 광고를 하고 다니라고 하지? 그렇다면 비록 자기가 화를 내는 건데 처음에 남편이 미안한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 변해가고 있어? 정말 어이가 없어서요. 남편이 그렇게 적반하장하게 말하면 더 이상 말하기도 싫어지고 피곤해서 자녀들에게 잘 지내자고 말하고 대충 마무리했어요. 하지만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날은 식당과 펜션에서 정말 바빴어요. 그때는 쉴 여유도 없었죠. 관광지에 위치한 가게여서 사람들이 대거 몰려들었거든요. 특히 주말에는 사람이 정말 많이 몰리는 편이었어요. 그날도 일요일이라 점심시간까지 손님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작은 식당이지만 입소문을 타고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비수기에도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어요. 그날은 휴가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나마 평소보다는 손님이 적었어요. 또한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점심시간 이후로는 관광객들이 모두 돌아가서 저녁 시간은 한가했어요. 그날은 유난히 무릎과 손가락, 그리고 뼈마디가 아팠고 컨디션이 평소보다 좋지 않았어요. 벌레 일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몸이 빨리 상하는 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날은 특히나 힘이 들었어요.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사장님이 일찍부터 눈치챘다고 해서 그래서 저에게 요새 많이 힘들었지? 오랜만에 집에 가서 며칠 쉬다 오는 게 어때요? 어차피 이제 슬슬 휴가가 끝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손님이 전보다 적어져서 우리끼리에는 충분해질 때가 있어서 애들을 보고 싶지 않아서 한숨만 내쉴 수 있으면 언제나 얼른 다녀오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한지 궁금해져서 눈물이 나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애들을 보고 싶었고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걱정하면서 불안해했지만 잘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시간에 쫓겨 있어서 죄송하다고 말하며 2에서 3일 정도 쉬기로 했어요. 피로한 몸을 이끌고 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타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느새 도착한 걸 느꼈어요. 그동안 피로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서 버스를 타자마자 정신없이 잠들었어요. 집과 가게가 멀지 않았지만 1시간 넘게 버스를 탔는데 그만큼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 얼굴을 보겠다는 생각에 빨리 집으로 향했는데 집에 들어가니 안방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애들을 보러 들렀다가 낮잠을 자시거나 남편을 보러 오신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중에 둘 다 매우 고단하게 잠들어 깨울 수도 없었어요. 그 시간은 아마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였을 것 같고 하지만 집의 모습은 너무 심각했어요. 애들과 함께 무엇을 시키고 먹었는지 배달 용기가 부엌에 쌓여 있고 쓰레기통에는 햇반 그리고 각종 간편식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애들 밥도 제대로 안 챙겨준 건가 싶어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제가 혼자 육아하고 집안일을 할 때 남편은 그놈의 사업을 한다며 생색을 다 내고 주말에 애들과 좀 놀아주고 집안일도 도와달라 해도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푼도 안 갖다 주지 않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평일이든 주말이든 술 마시러 다니느라 집에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도 저는 애들이 있으니 집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남편과 애들이 따뜻한 밥을 먹이려고 시장을 가서 밥과 반찬을 사서 제 할 일을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일하고 있는데도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다른 도시로 나갔을 때 아이들의 얼굴도 못 보고 일하는 저희와 달리 시어머니와 남편은 집에서 돼지마을을 하는 것처럼 편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러 가는데 그때 속에서 천불을 나는 소리가 들려 이상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왜 대관절을 홈오피스에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이들도 잠들어 있어서 일단 시어머니와 남편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프고 피곤한 몸을 이끌며 집을 치워놓고 있었는데 대략 30분쯤 지났을 때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서 나를 힐끗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놀라서 언제 왔냐고 물었더니 그래서 일 다 끝났냐고요. 아니면 잠깐 온 거냐고요. 자고 일어나니 배고프다며 말했지요.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며 되지도 아닌 소리만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일하고 집에 갔을 때 일하느라 힘들지는 않은지 다들 잘해주는지 그런 것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밥은 먹고 왔냐? 집안 치워서 미안하다라도 한 말이라도 했다면 화가 조금은 누그러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품하느라 입만 쩍쩍 벌리고 대만 긁고 소파에 또 들어도 있는 남편 꼴을 보니 집에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조금은 화를 누르고 애들은 밥은 잘 챙겨 먹었어. 왜 인스턴트 쓰레기만 쌓여 있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어머님은 왜 갑자기 오시는지를 물었더니 애들 돌봐주러 오셨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우리 본가에서 에어컨을 고칠 때까지 여기서 계실 거야?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당신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말하지 못했어. 당신은 일하느라 집에 별로 없으니까 불편한 점도 없을 거고 어머님께서 우리 집에 계시면 애들 돌봐주시는 것 좋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주버님이 계시니까 좋아요. 아주버님도 시댁에서 지쳐 계시는데 장난집에 가시기보다는 왜 우리 집에 오시는지요? 라고 했습니다. 오셔 나랑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아무리 일하러 가서 집을 비웠다 해도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나랑 상의도 않고 결정해가 화냈죠? 남편은 어차피 당신은 집에 오래 없지 않아요. 당신이 없을 동안 나 혼자 애들 보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나도 이제 슬슬 일 시작하려 하니까 어머니 도움이 많이 필요해. 그리고 형님네는 집이 좁아서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게 맞아요. 당신 불편할 것도 없는데 왜 그래라면서 제가 이 집에 연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너무 열받고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왔냐. 너희라면 집 오래 비운다길래 애들도 빠질 겸 아버지 챙겨줄 겸 당분간 여기서 지내기로 했다. 에어컨 고치면 나갈 거니까 조금만 참아라. 너 집에 있었으면 내가 안 왔을 텐데. 어쨌든 에어컨만 고치면 나갈 거니 아버지하고 싸우지 말아라라며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남편이 어머,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식 집에서 눈치 보실 일 없어요? 안 그래도 전부터 접촉하다 하셨는데 여기 계세요. 앞으로 계속 같이 살면 돼요라고 하면서 정신 나간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어머니 오셨는데 저녁 안 차려. 오랜만에 뵀는데 멀뚱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머니 입맛에 맞는 음식을 좀 잘 만들어 보겠다. 오랜만에 아이들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좋겠지? 뼈 빠지게 일한 후에도 밥이라고 하니까 나는 이렇게 무능하고 이기적인 사람과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어 순간 폭발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야, 너를 지금까지 믿고 산 내가 바보였다. 애 때문에 겨우 참았지만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엄마는 내가 알아서 모셔. 내가 너 때문에 혼란스럽게 되었다고 생각해. 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알아? 한 아이를 위해 이렇게 세월을 허비하는 게 무슨 소용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가능한 한 부디 짐을 싸들고 애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그러나 당장 갈 만한 곳이 없어서 어린이집에도 몇 일 나가지 못한다고 전해드렸는데 바로 갈 곳이 없어서 그것도 서러웠어요. 애들과 함께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지 알 수 없어요. 진정에 내려가려고 했지만 거리도 멀었고 이제 와서 갑자기 찾아가기도 죄송했어요. 결혼 생활하는 동안 속으로만 살아왔는데 친정 부모님께는 아무도 말씀하지 않아서 죄송했어요. 거리도 쪽바로 도착하면 밤중인데 그때 갑자기 애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망설였죠. 그리고 친정에 가더라도 두 분이 연세가 있어서 아이들을 맡기고 일하러 다니는 것도 어려웠어요. 이래저래 계속 생각하다가 망설이다 결국 떠오르는 사람이 사장님뿐이어서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리자 바로 받아주셨어요. 저는 사장님께 솔직하게 집에서 잠시 쉬려고 했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거든요. 지금은 피곤하고 삭신이 쑤셔서 힘든데 집에 도착하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잠만 자고 집은 돼지우리처럼 지저분해서 그것만 봐도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남편이 이제는 시어머니가 집에서 사실인 것을 앞으로 제안하고 강요하는 것이에요. 결혼 생활에서 쌓인 것도 많은데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애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하지만 애들과 함께 갈 곳이 없어서 망설이다가 연락했어요. 약간 부끄럽지만 몇 일 동안 애들과 함께 펜션에서 생활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은 일단 바로 와 달라고 하셨어요. 딸내미들을 손하고 다시 가게에 들어가니 사장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펜션의 빈 방에 집을 놔두셨어요. 어린이들을 재우라고 하셨더라고요. 제 손을 잡고 영문을 알지 못하며 따라오다 피곤했는지요. 어린이들은 놀자마자 금세 잠이 들었어요. 저는 사장님과 조용히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동안 쌓였던 것이 많아서 그런지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사장님은 처음 나를 뵌 날처럼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어요. 제게 원래 여성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남성들이 편한 집만 선택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시어머니도 감길로 모셔서 살게 할 정도로 크게 달라졌네요. 나도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남편이 있으면 시댁 가족들이 얼마나 나쁘게 다루는지 알았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죽는다며 벌어놓고 이혼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사업이 성공했지만요. 결국 3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때 홀로 살면 더 나았겠다고 생각했어요. 태희 엄마가 일을 잘해서 알바생이 아닌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싶었어요. 만약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다면 여기서 살면서 아이들을 잘 키워보면서 함께 일할 수 있겠죠. 자식들도 잘 둘러본다고 하니까 나와 함께 일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직원이 있다면 얼마나 더 신뢰하고 좋겠어요. 여기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열심히 일해서 대학도 보내주겠다고 해서 뭘 해도 잘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니 얼마나 힘이 솟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사장님이 아시던 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요. 독립적으로 당차게 살고 일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조차도 시댁에서 그러한 대우를 받았다는 걸 듣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은지 어이가 없게 느껴졌어요. 어쨌든 저는 사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완전히 정직원으로 일하며 여기서 정착하기로 결심했어요. 아이들이 3명이나 있고 펜션을 운영하는 인형방에서 지내면 된다고 하셔서 여기서 살아가 보기로 했어요. 다만 그때까지도 이혼하는 것을 조금은 망설이게 되었어요. 지금 돌아봐도 고민거리도 아니었고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더 빨리 이혼을 해야 했어야 했죠. 그래도 아들이 둘이나 되고 가진 산세월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요? 고민이 들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었습니다. 일단은 따로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다음 날부터 계속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에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서 놀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전화로 자기를 무시하고 어디 애들이냐고 도망을 가냐며 빨리 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러길래 그냥 심란했습니다. 무시당했어요. 어차피 내가 일하는 가게가 어딘지도 모르고 찾아봤자 그곳에서도 나를 기꺼이 받아줄 사람은 없어서 얼른 이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친정에 찾아가는 것도 걱정이었지만 이혼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았어요.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변호사 소개를 받았는데 소장을 접수하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날렸어요. 전화가 왔을 때 몇 번 안 받다가 결국 정면으로 대해보자는 생각으로 한 번 받아보았죠.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너 어디서 이혼하는 거냐며 우리 아들을 흔들어 이혼할 거라고 하는 것 같아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내가 에어컨 수리타면 간다고 했지 너는 어떻게 된 며느리가? 심이가 좀 신세진다고. 애들을 데리고 도망가길. 그런데 며느리라면 심이 모시는 것이 당연한 도리 아니냐? 어쨌든 내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 자꾸 아버지에게 돈 타령만 하고 형제끼리 우애롭게 사업하는 것도 내가 다 망친 거 아니냐? 응, 아바마길 내가 막았으면 너도 돈을 벌어올 것이 당연한 일이지. 그걸 가지고 무슨 생색을 내고 돔이 아픈 바로 온다고 할 도리도 안 하고 애도 방치하니까 엄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애도 둘인데 이유는 무엇이냐? 당장 집에 들어오지 못해 내가 에어컨 없이 더운 여름을 푹푹 찌든 말든 더러워서 넣으면 같이 안 살 거다 며느리한테 도움 좀 받으려고 했던 내가 잘못이지. 난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운 거냐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뚠뚠한 내가 잘못이다라며 폭언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어이가 없었지만 이 집안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안 그래도 이혼 소송 때문에 증거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폭언을 하시는 덕분에 증거가 늘어났다고 좋아했죠. 어쨌든 저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이혼 소송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어차피 결정한 일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철저히 추진해야겠다는 의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변호사와 함께 노력해서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을 밝혔어요. 지금까지 남편이 집을 방치하고 자녀들을 한동안 보살펴주지 않은 채 제게 타주로 일하라고 명령한 것까지 모두 공개했어요. 시어머니도 당신 아들 때문에 고생하여 내가 고생하게 했는데 나에게 이런 막말을 하는 게 맞지 않아 라며 법정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양육권만 얻으면 일할 수 있다면 충분하거든요. 아이들을 짧은 기간이라도 못 본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아이들이 마음대로 못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건 결코 용납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양육권은 제가 지키겠다고 강하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양육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됐어요. 남편이 아이들을 정말로 다정하게 대하지 않았던 것인지 그 정도로 양육권 때문에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니 정이 더 무너지는 거 있죠. 어쨌든 저는 변호사와 함께 열심히 대응해서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얻었고 이에 추가로 비정상적인 두 사람에게서 위자료도 각각 3천만 원을 받아냈어요. 자산이 나눌 게 없어서 마지막에는 그냥 집을 처분하고 분할하게 되었네요. 솔직히 말해서 내 결혼 이전의 노력이 되돌아와서 그나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생활비 거의 다 충당하면서 소소하게 알바해서 생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남편에게 돈이 없고 이렇다 할 재산도 없어서 더 받아먹지 못한 게 아니에요. 남편은 시댁이나 제게는 짐이고 족수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혼 소송을 하면서 힘들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옆에서 사장님이 항상 응원해 주시고 좋은 말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 남편도 마지막이란 생각이 들었는지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혼하고 돈을 다 갚고 가고 아이들도 못 보게 하고 그동안 함께 산정해 있었는데 어쩜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요? 당신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정말 해도 너무해. 나도 애들을 보고 싶은데 사진이라도 보내주면 안 돼? 그리고 애가 둘인데 이렇게 이혼해서 살면 애들한테 좋을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합치자. 다시 가족이 되어 애들과 잘 살아보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만 저는 이미 남편과의 관계가 손을 놓아버린 상황이라 합칠 마음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결혼한 뒤 연락이 잘 닿지 않던 형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은 장렬로 살면서 차별도 많이 당했고요. 고생스럽게 살아서 시댁 식구들이랑 연락을 거의 끊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오는 것 자체가 의아하더라고요. 형님이 저한테 왜 이렇게 뜬금없이 전화해서 미안해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전화로 막내랑 사는 게 힘들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걸어봤거든요. 갑자기 전화하더니 이렇게 큰 아들의 나이에 혼자 아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며 가끔 와서 도와달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올케가 어디 갔는지 물어보려다가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 일부러 먼저 연락해봤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살고 있는데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고 누워 자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식사 차려달라, 맛있는 음식 해달라 하는 말로만 효도를 하려고 하지만 막상 시어머니와 같이 사니 효자 행세는 싫은 것 같아 보여요. 밥 해달라, 청소해달라, 빨래해달라 등 상전할 일을 하며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됐을지 모르겠지만 형제는 시어머니에게 자신도 일하느라 바쁘고 아이들을 돌보느라 시간 없어서 도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 해달라는 말에 어긋나서 이젠 딸이라고 막연하게 부탁하는 것이 당연히 마음에 걸린 것 같아요. 어쨌든 오랜만에 형님과 전화를 했는데 저도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었다가 이혼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형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잘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형님한테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남편하고 시어머니는 아직도 에어컨 없는 집에서 산다는군요. 제가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은 팔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게 된 모양입니다. 한여름에 에어컨 없이 살기도 힘든데 고칠 수 없으면 새 걸 사야 하잖아요. 근데 그 돈이 아까웠던 건지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직도 에어컨 하나 없이 수리 못하고 산다는군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번 여름이 잘 흘러가길 기도해봐야겠죠. 이런 이야기예요. 궁상 맞은 인간들을 참고 살았더니 실수가 터져나올 지경이에요. 이번 여름은 전보다도 덥다던데 저는 지금 애들이랑 에어컨 빵빵한 곳에서 매일 시원하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 두 사람은 더위에 타졌든 쪄죽든 고생 좀 하게 아주 활활 불타는 여름이었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